반갑습니다. 경영학 노트 MBA 스쿨 매니저 담덕입니다. 오늘은 기업의 외부 환경 분석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환경 분석은 기업을 둘러싼 기회와 위협 요인들을 분석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현대에 와서 마이클 포터 교수가 이론적 모델로 제시한 산업 구조 분석으로 대체되어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기업은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는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경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성공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경쟁력 있는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영 전략에 있어 외부 환경 분석은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자, 그럼 외부 환경 분석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기업 환경의 변화 추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기업 환경은 급속한 변화와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크게 4가지 정도로 거시적인 환경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면 지식 기반 경제화의 진전, 네트워크 경제의 대두, 글로벌화의 진전, 기업 이해관계자의 영향력 증대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지식 기반 경제란 지식이 경쟁력의 원천으로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가 되는 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IT, BT, NT, ET 등의 하이테크 산업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 기반 경제 시대로 가면서 경쟁 우위의 원천은 지식 자산, 무형 자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수학 체증의 법칙이 증대되어 후발주자들은 퇴출되거나 진입 자체가 어려운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 경제의 대두입니다. 네트워크는 꼭지점과 이를 연결하는 링크로 구성된 것으로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형태의 경제 구조를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경제 시대의 주요 트렌드는 인터넷과 비즈니스 사업의 급격한 확산과 디지털 컨버전스와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시대인데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기계를 통해 고속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컨버전스의 시대에는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새로운 유형의 경쟁자가 대두되어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브릭스라 불리는 신흥 국가들의 부상과 글로벌 기업들이 과거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초국적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환경 변화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기업 이해관계자의 영향력 증대로 소비자나 주주 등이 과거 중요시되지 않았던 기업 이해관계의 영향력 증대는 기업의 투명 경영, 지배구조 개선, 소비자 이익의 증대에 대한 압력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트렌드의 변화를 바탕으로 외부 환경을 분석하게 되고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게 됩니다. 경영이론에서 정의하는 환경이란 기업과 상호작용하여 변화하는 것으로 기업이 사업을 추진할 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의미합니다. 즉, 기업이 외부의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조율해 나간다고 볼 때 외부 환경 분석은 자사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외부적 요소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림과 같이 외부 환경 분석의 절차는 거시적인 것부터 미시적인 것으로의 탐색 순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거시 환경부터 산업 내 이해관계자에 대한 구조적 분석인 산업 환경 분석을 거쳐 경쟁 기업 간의 경쟁 양상 및 경쟁 강도의 경쟁 환경 분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들 개별 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략 수립을 위한 외부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약과 위협을 확인하고 활용 가능한 기회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산업의 매력도와
향후 미래 외부 사업 환경의 예측 등의 각 수준별 전략 수립을 위한 전략적 위치를 도출하게 됩니다. 외부 환경 분석의 최종 목표는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는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향후 사업 목표인 경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성공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경쟁력 있는 사업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부 환경 분석은 경영 전략에서 첫 번째로 실시되어야 하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업의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는 기법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보다 정교한 분석 툴들을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외부 환경 분석의 절차는 거시 환경 분석을 시작으로 산업 구조 분석, 경쟁 환경 분석, 산업 진화 분석 순으로 진행을 하게 되며 이들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게 됩니다. 다만 큰 틀에서 이런 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이고, 대개는 일부가 병행되기도 하고 앞뒤를 왔다가 갔다 하면서 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거시 환경 분석은 기업의 거시적인 환경을 분석하여 메가 트렌드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산업 구조 분석은 산업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을 통해서 산업의 매력도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며, 경쟁 환경 분석은 경쟁 시장 내 경쟁자들의 경쟁력의 원천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산업 진화 분석은 산업 구조의 진화 과정을 분석을 통해 미래 방향의 예측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들의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 기업 의사결정과 경영 성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외부적인 요인들을 파악을 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게 됩니다. 경영 전략에 있어 외부 환경 분석의 주요 분석 기법은 산업 구조 분석으로 사업부 수준의 전략과 기업 수준의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업 구조 분석을 토대로 시간의 지남에 따라 다양한 외부 환경 분석 툴들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산업 구조 분석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산업 구조 분석은 마이클 포터 교수의 분석 모델인 Five Forces Analysis 모델을 사용하는데, 이 모델은 산업의 이익 잠재력인 산업 매력도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경쟁 유발 요인을 구조적으로 분석한 방법입니다. 즉, 산업 내 경쟁 환경은 기존 기업 간의 경쟁뿐 아니라 구매자 및 공급자의 교섭력, 새로운 진입 기업의 위협, 대체제나 대체 서비스의 위협에 의해 결정됩니다. 결국 5가지 경쟁 유발 요인의 영향력이 클수록 산업 내 경쟁이 심화되어 산업 매력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마이클 포터 교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산업 내 기존 기업 간의 경쟁 양상으로 보았고, 경쟁자를 너무 좁은 의미에서만 보아서는 안 되며 잠재적인 경쟁자가 누구인지를 파악을 하고, 이러한 잠재적인 경쟁자가 내가 속해 있는 산업에 들어오는 것을 막거나 진입하더라도 파괴력을 줄이기 위한 진입 장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공급업자와의 관계를 산업 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고, 공급업자의 협상력과 구매자 또는 고객의 협상력도 산업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장부터 이들 요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의 매력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산업의 위협도를 결정하는 부수적인 위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업이 높은 성과와 이윤을 낼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러한 위협 요인들을 경쟁이라 하고, 경쟁은 경쟁자들이 경쟁 위치 개선에 대한 압력을 느끼거나 그 기회를 찾고 있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산업 내 경쟁자 간의 경쟁 양상이 가격 경쟁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경우 설사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더라도 높은 이윤을 향유하기가 쉽지가 않게 됩니다. 산업에서 경쟁 강도와 산업 전체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그 산업 내에서
이미 경쟁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 간의 경쟁 관계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산업 내 기존 기업 간의 경쟁 양상은 바로 이러한 산업의 매력도를 낮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경쟁자의 수가 많고 지배적인 사업자가 부재하는 경우, 산업 성장률이 낮은 경우, 차별화가 어렵고 표준화된 범용제 제품의 경우, 고정 투자 비용이 높은 경우, 생산 설비 증설이 대규모로 일어나는 경우, 퇴출 장벽이 높은 경우 등이 가격 경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입니다. 잠재적 진입자로부터의 위협 부분도 산업의 매력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장의 진입 장벽이 낮으면 잠재적 진입자의 진입력이 커지게 되고 그로 인한 산업의 매력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입 장벽을 높여 신규 진입자의 진입을 원천 봉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진입 장벽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요인들로는 규모의 경제, 제품의 차별화, 소요 자본, 유통 경로의 장악, 정부 정책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같이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산업에서는 바로 이러한 규모의 경제를 높이는 것이 진입 장벽의 중요한 원천이 됩니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원가 구조를 낮게 가져가 유효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차별화된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도 진입 장벽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설사 경쟁자가 진입한다 하더라도 경쟁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팔 수 있기 때문에 마진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규모 자본 투하가 불가피한 산업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역시 진입 장벽이 됩니다. 소비자의 경우엔 유통 경로를 장악함으로써 이것이 유효한 진입 장벽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상품이 아무리 잘 나와도 이미 기존의 대기업들이 슈퍼마켓이나 할인점 같은 주요 유통업체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기업이 좋은 상품을 가지고 나오더라도 판매 경로를 확보하지 못해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통신서비스 산업이나 금융사업의 경우에는 진입을 통제하는 정부 정책이 중요한 진입장벽의 원천이 됩니다. 이렇게 진입장벽을 구축함으로써 기존의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산업의 매력도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산업 구조 분석에서 산업의 매력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구매자와 공급자의 교섭력입니다. 먼저 구매자의 교섭력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구매자의 교섭력이 크면 클수록 산업의 매력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구매자가 대규모로 구매를 한다든지 구매자가 표준화되고 차별화되지 않은 제품을 판다든지 아니면 국방 제품처럼 구매자의 숫자가 아주 적은 경우 구매자의 교섭력은 커지게 됩니다. 공급업자의 교섭력도 마찬가지로 공급자의 교섭력이 크면 클수록 산업의 매력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제품이나 부품을 소지한 기업의 숫자가 매우 적은 경우 소수의 공급업자로 집중되게 됩니다. 그러면 대기업일지라도 특정 부품이나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제품의 전환 비용이 높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환 비용이 크면 클수록 다른 벤더로 쉽게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공급업자의 교섭력은 커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체재로의 위협입니다. 대체재란 기존 제품에 비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가격이 싸거나 보다 우월한 성능을 지닌 제품이나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대체재의 위협이 높으면 산업의 매력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대체재는 기업이 용인할 수 있는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케 함으로써 기존 기업의 잠재적 수익을 제한하게 되는데요. 만일 산업의 수익성이 구매자가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기꺼이 지불하려는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면 산업의 수익성은 대체재의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대체재의 예로는 과거 레코드판을 대체한
CD가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 고속철도의 경우도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인해 굳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항공기를 탈 필요성이 적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체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대체제가 보다 파괴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산업의 매력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산업 구조 분석은 분명 기발하고 창의적인 경영 전략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몇 가지 한계점도 가지고 있는 분석 모델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비교적 정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기업의 외부 환경이 불연속적으로 급변하는 경우 산업 구조 분석만으로는 현재 시점의 투자 전략을 수립할 때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 분석할 때는 틀림없이 매력적인 산업이어서 대규모 투자를 했지만 몇 년 후 투자를 회수할 기간이 되면 환경이 급변하여 매력도가 떨어질 위험성이 많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전략의 수렴화 현상으로 역설적이게도 포터의 산업 구조 분석이 너무 인기를 끌다 보니까 여러 회사에서 비슷한 기법을 활용을 해서 산업 구조를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90년대 중반 누가 봐도 매력적인 통신 서비스 산업에 국내외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들었는데 90년대 중반 시점에 분석할 때만 해도 매력도가 높았지만 산업 구조 분석을 통해 많은 업체들이 진입을 하게 되면서 경쟁자 수가 늘어나게 되자 경쟁 양상이 치열해지고 그로 인해서 매력도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나에게 매력적인 산업은 남에게도 매력적이고 이 같은 분석을 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략의 수렴화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핵심 역량으로 산업에서 요구하는 자원이나 역량을 이미 가지고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신규로 진입하는 기업 간의 경쟁은 이미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성공할 확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핵심 역량의 차이가 산업의 구조적 매력도 분석보다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졌습니다. 산업 구조 분석은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해야 할 중요한 과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 가지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끝으로 산업 구조 분석의 5가지 요인의 세부적인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기존 기업 간의 경쟁은 내부 경쟁이 심화될수록 산업의 매력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공급자와 구매자의 교섭력이 강화될수록 산업의 매력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이 높고 진입 장벽이 낮으면 산업의 매력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강력한 대체제의 출현은 대체제의 위협을 증가시켜 산업의 매력도를 떨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마이클 포터 교수의 산업 구조 분석은 산업 내 경쟁의 양상과 수익률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포터 교수의 분석 기법은 5가지 경쟁 관계에서의 상대적 우위에 따라서 기업과 산업의 수익률이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산업 구조를 분석하는 것만으로 그 산업에서 어떻게 경쟁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다만 산업 구조 분석은 산업의 동태적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기업 간의 구체적인 경쟁 행위를 묘사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업의 외부 환경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업의 내부 환경 분석인 경영 자원과 핵심 역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